예,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넘파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 라이브러리는 뭐 많이들 아실 거고요. 넘파이는 기본적으로는 행렬 계산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고 아주 빠릅니다. 행렬 계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넘파이를 벡터나 행렬의 개념으로 보고 한번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러니까 벡터나 행렬로 본다고 해서 뭐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적인 정말 벡터와 행렬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뒤에 이제 실제로 사용하실 때 써먹으실 수 있도록 하려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벡터 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해보자 인 거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넘파이를 보시면 얘도 이 소스도 다 기세 올라갈 거기 때문에 유튜브 끝나고 나면 제가 밑에 URL을 적어 둘 거니까요. 거기에서 보시고 가져가셔서 한번 실제로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넘파이를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넘파이는 NP라고 예제 NP 해가지고 NP라는 알리아스 이름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같이 쓰시면 되고, 벡터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데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예를 들어 어떤 붓꽃이라는 게 있고, 붓꽃 이게 꽃의 이름인 거고요. 꽃이 있고 이 꽃이 만약에 길이가 x1, x2, x3, x4 뭐 이런 식으로 길이, 폭, 뭐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폭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총 4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보면 이러한 데이터의 묶음을 벡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순서가 바뀌면 이게 꽃잎의 길이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 게 무슨 데이터인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않게 이 데이터들의 묶음, 순서의 위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묶음이라는 거, 이게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를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파이썬에서 어레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파이썬에서의 어레이는 연산에 한계가 있죠. 근데 넘파이의 어레이는 넘파이의 벡터 어레이와 같은 거죠. 걔는 벡터처럼 실제로 계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머신러닝 쪽을 많이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데이터들을 막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을 텐데 그때 피처 벡터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다를 게 없습니다. 전혀 다를 게 없고 그냥 용어만 그런 겁니다. 잘 보시면 피처 벡터, 이게 x1, x2를 피처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데 얘와 다를 건 없고요. 벡터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용어랑 똑같은 거죠. 이 피처 벡터 얘는 무슨 의미냐? 5.1, 3.5, 1.4, 0.4가 무슨 의미냐? 꽃잎의 길이가 5.1이고 폭이 3.5고 꽃받침의 길이가 1.4고 폭이 0.2야. 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는 앞쪽에서 한 것처럼 붓꽃의 4가지 속성, 피처를 가지고 있는 벡터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얘를 피처 벡터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막 집어넣어야 돼요. 학습할 때. 또는 뭐 파이썬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때. 그때 그냥 이렇게 쭉 적어 놓으면 이게 무슨 특성을 각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을 넘파이로 구현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numpy.array 해가지고 각각 요소들을 집어넣는데, 이때 좀 보실 부분은, 그러니까 얘가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행 벡터, 그러니까 컬럼 벡터죠. 컬럼 열 벡터죠. 열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배열을 한번 감싸주고 그 안에 다시 배열을 집어넣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피터에서 앞쪽을 선택하고 A를 누르면 앞쪽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기고요. B를 누르면 밑쪽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만약에 X는 np.array 하면 numpy용 어레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곧 벡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매트릭스라고 생각해도 되고, 하나만 있으면 벡터고 여러 개가 있으면 매트릭스니까, 매트릭스는 이제 뒤쪽에서 계속 보실 겁니다. 그래서 numpy array에서 여기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x를 만들고 그 x를 제가 출력을 해보면 그냥 1, 2, 3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로 벡터가 되겠죠. 그죠? 로 벡터. 그러면 뭐 어떤 뭐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의 첫 번째 특성은 1이고 두 번째 특성은 2이고 세 번째 특성은 3이야. 뭐 이렇게 봐도 되고 그냥 숫자 1, 2, 3이야. 이렇게 봐도 되고요. 행렬로 봐도 되는 거고. 그럼 얘를 만약에 컬럼 벡터로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요 각각이 다시 이 안에 하나씩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컬럼 벡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내가 어떤 데이터 형식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아마 벡터를 가로로나 세로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만들면 뭐 얘는 노테이션이 조금 다를 뿐이죠. 그죠? 요렇게 적으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적으면 아 이게 컬럼으로 나오는구나. 그죠?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되고, 자 그러면 벡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개 데이터 이렇게 넣어 놓으면 되는 거고요. 자, 행렬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6 곱하기 4짜리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4는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죠? 그러니까 행이 총 6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이 4개가 있는 거니까 6 곱하기 4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6 곱하기 4짜리 행렬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는 이제 연습으로 지금 앞쪽에서 봤던 예를 들어 요 붓꽃 데이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의미가 각각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붓꽃 데이터가 만약에 요 하나가 붓꽃 데이터잖아요. 그럼 이런 붓꽃 데이터를 두 개를 내가 한 번에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행렬로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행렬로 표현된다는 거고, 그게 이제 요렇게 표현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냥 요렇게 이거는 몇 바이 몇인가요? 2바이 4죠. 2바이 4. 그러면 2는 붓꽃 데이터가 총 2개가 있다. 그 다음에 4는 붓꽃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피처가 총 4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건데 나중에 되면 얘를 슬라이싱도 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행렬을 딱 보면 행렬 가지고 데이터가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얘를 뒤쪽에 아마 나올 텐데요. 미리 한번 해보면 저기 A를 만들었으니까 A. shape이라고 하면 형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2,4라고 떨어지는데 나중에 이 계산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처음에 보면 좀 어려워요. 이걸 바꾸는 게 나중에. 그리고 저 밑에서 제가 얘네들을 스프릿 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할 텐데 이때 생각하기 편하신 게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세요. 뒤에서부터 생각하시면 계산하는 게 엄청 편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쉐입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3차원, 4차원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일단 제일 끝에 거를 먼저 보세요. 제일 끝에 게 제일 우리가 원하는 그 핵심적인 아이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4, 2,4니까 4. 전체적으로 피처는 4개가 있구나. 그죠? 피처가 4개가 있고 이 4개짜리가 2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게 점점 더 밑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것들을 제가 이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행렬을 볼 때 처음에는 이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좀 익숙해도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편하니까 그냥 끝에서부터 보세요. 끝에서부터 제일 마지막부터. 그러면 자 이게 매트릭스고 가장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넘파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는 이제 기능입니다. 기능인데 꼭 전치 연산 이런 것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저런 게 가능하구나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수학 시간에 전치 행렬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전치 행렬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x1, x1, x2, xn입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x2. 자 이랬을 때 이게 지금은 컬럼 벡터죠. 컬럼 벡터인데 이렇게 로 벡터 형식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트랜스포즈 시킨다라고 하죠. 트랜스포즈만 시키시면 됩니다. 얘도 num파이가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를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나요? 로 벡터가 되죠. 그죠? 열 벡터가 되죠. 행 벡터가 되죠. 그죠? 컬럼 벡터. 로 벡터. 한글로 하니까 그런데 로 벡터고, 그럼 이제 이거를 컬럼 벡터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A.T라고 하면 결국은 이 앞에 있던 A를 5.1, 3.5 하나의 붓꽃은 5.1, 3.5, 1.4, 0.2의 특성을 가지죠. 그랬을 때 이번에는 하나의 붓꽃은 5.1, 3.5, 1.4, 0.2의 특성을 가지죠. 세로로 그 특성이 표현이 되죠.
이거는 행렬 계산을 위해서 뒤에 어쨌든 어떤 특정한 계산을 위해서 얘를 가로나 세로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t를 이용해서 전치를 시킬 수 있다. 트랜스포즈 시킬 수 있다. 요 기능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항등 행렬이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항등 행렬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 그러는데 요거 있죠. 항등 행렬이 뭐냐면 전체가 이게 1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0이고 이 대각선만 1인 이 행렬, 이런 행렬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면 mp.i 아이덴티티 대신에 그냥 아이덴티를 줄여서 그냥 i라고 써도 되고 사실 아이덴티라고 써도 되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5라고 입력하면 보시면 여기만 다 1이죠. 얘를 내가 만약 2라고 하면 여기 대각선만 2고요. 얘를 10이라고 하면 총 10개가 나오는 거고 이 10개가 전부 다 이쪽만 1인 요런 행렬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왜 중요하냐면 왜 아셔야 되느냐면 쉬운 게 있어요. 나중에 이게 뒤에 보면 이 텐서 머신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원핫 인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핫 인코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쪽 관련된 거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제가 해놓은 예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mp.i5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만들어지겠죠. 그 중에 여기에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슬라이스에 가면 좀 더 배우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결국은 1번 항목이에요. 그러면 뭐를 얘기하냐면 0, 1번째 항목. 그죠? 0, 1번째 항목이 이거예요. 슬라이싱 쪽을 보시면 이게 첫 번째를 적으면 그게 첫 번째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mp. 예를 들어 mp. 저 밑에서 또 확인하길 할 텐데요. mp.이 아니고 x.shape이라고 하면 얘는 5x5짜리 행렬이죠. 그죠? 5x5짜리 행렬인데 내가 그 중에 이 줄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이 줄은 어딘가요? 이 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에서부터 보는 게 편하다고 했잖아요. 끝에 이 줄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각각 하나하나 항목들은 이 5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한 줄은요. 얘가 5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거기 때문에 첫 번째를 사용을 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거 중에 만약에 0번째가 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뒤에 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0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번째는요. 아까 1이었죠. 1.0이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처음에 해놓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결국은 그 말입니다. mp.i 하면 얘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 중에 두 개의 얘는 쉐입이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쉐입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컬럼과 로우와 컬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 mp.shape 했을 때 5,5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첫 번째 5 중에서 한 개 1번째 걸 가지고 와 했기 때문에 0번째, 1번째 해서 이게 1번째 가져와주면 이게 원핫 인코딩이에요. 뭐냐 하면 어떤 피처가 있는데 그 피처가 셋, 넷, 다섯 개의 어떤 피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어떤 사물이 5개의 속성으로 뭔가를 나타내고 싶고 그 속성을 숫자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숫자로 표현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다른 속성은 다 0이고 특정한 한 속성만 1, 이 속성이 있어 없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1인 놈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죠. 빨리.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얘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서 그럼 얘를 이해를 하려면 x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mp.i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도 됩니다. 뭐 상관은 없습니다. mp.i 해서 5 한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전에 제가 1 하면 0, 1번인 이 줄이 가지고 와지겠죠? 줄이 가지고 와지는데 내가 만약 요 1번과 2번을 가지고 올 거야 라고 하면 여기에 만약 1번과 2번을 가지고 올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게 나오죠. 요걸 했을 때 1,2의 의미는 뭘까요? 얘는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5,5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얘는 1은 무슨 의미를 하느냐면 이 중에서 1번 아까 얘기했지만 앞에서부터 제가 뒤에서부터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2는 여기 보시면 0, 1, 2 두 번째 컬럼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최고 안쪽에 실제로 데이터가 존재하는 곳 실제로 데이터가 존재하고 이 데이터들의 다발을 만들어내는 게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정말 제일 안쪽에 있는 놈은 총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 그럼 결국은 이 안에 가장 안쪽에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
0, 1, 2번째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쪽은 1번째,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라는 거는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1,2는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실제로 여기를 표현해서 1을 한번 출력을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1,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돼야 되겠죠.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1이. 그러면 1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 제가 여기에다가 다시 뭐 1 같은 걸 한번 더 적으면 오릅니다. 그죠? 당연히 오르죠. 얘는 3차원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거는 되지를 않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만약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제 그건데요.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설명드리는 거고, 나는 얘랑 그러니까 이 줄 전체를 가지고 오고 싶다는 거죠. 이 줄 전체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얘를 한 번 더 감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깥에 큰 것이 있고 그 안쪽에 있는 것들을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가지고 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1,2라고 적으면 이렇게 되면 얘는 0, 1번째이기 때문에 0, 1, 두 번째가 1이고요. 두 번째 거는 그 밑에 있는 세 번째가 1인 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요게 많이 이용이 됩니다. 원하드 인코딩 할 때. 그래서 요 노테이션을 한번 잘 봐놓으세요. 요 노테이션을 잘 봐놓으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I5하고, 그죠? 그러면 대각선으로 1인 5x5짜리가 하나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괄호를 두 번 적었기 때문에, 그죠? 바깥에 큰 거는 됐고, 안쪽 거를 쭉 내부적으로 볼 거야. 근데 그 중에서 3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번째를 쭉 가지고 와서 나한테 행렬로 만들어줘 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0, 1 행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0, 1 행렬은 행렬인데, 그러니까 벡터가 모두 다 0으로 되어 있거나 모두 다 1로 되어 있는 벡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벡터를 뭐 여러 개를 합치면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간단한 거니까요. 제로스, np.제로스 하면 2,5 하면 이제 이게 아마 좀 이해되시죠? 이 5는 5부터 보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5개가 있는 겁니다. 그죠? 벡터 5개짜리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를 총 2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행렬로 만들어줘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로스 2,5 하면 안에는 총 5개짜리가 있을 것이고 그런 다발이 2개가 있겠구나.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벡터가 2개가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엄청 편해지거든요. 그러면 2,5라고 해서 실행을 시키면 뭐 생각한 대로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제로스는 다 제로를 채우는 거고요. 원스는 다 1로 채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어쨌든 제로스 원스에서 안에 특별하게 0이나 1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행렬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0과 1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랜덤이랑 풀이 있는데요. 랜덤은 말 그대로 랜덤한 숫자로 막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아마 이해되시죠? 이거는 랜덤, np.랜덤 안에 랜더 해야 이제 실제 랜덤한 값이 생깁니다. 그래서 랜드에서 3,5 하면 벡터인데 4개짜리 벡터구나. 그죠? 요것만 보면 이제 바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4개짜리 벡터야. 그리고 이 벡터를 3다발, 총 3개를 하는, 즉 결국은 3x4짜리 행렬을 만들 거야 인 거고, 얘 해보면 랜덤하게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죠? 랜덤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풀 하면 2,5짜리 만들 거고 그 안은 전부 다 99로 채워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한 번씩 요 파라미터도 바꿔가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될 거니까요. 금방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한 것처럼 쉐입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에서 만든 R&D라는 놈의 쉐입을 보여줘 라고 하면 3,4짜리 이렇게 쉐입을 볼 수 있고요. 얘는 내가 만들었을 때는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서 그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어떤 행렬이 매트릭스가 떨어졌는데 그 매트릭스 형식이 뭔지를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쉐입 해보면 형태가 나올 거고, 얘만 봐도 요 모양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근데 그려지기 쉬운 방법은 거꾸로 보는 거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계속. 그래서 거꾸로 보시면 얘는 결국은 피처는 4개구나. 그죠? 벡터는 4개짜리야. 근데 이 벡터 4개짜리를 3개를 넣어놓은 그런 형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쉐입이라는 게 있는데, 리쉐입은 이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건데, 리쉐입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보시면 3x4짜리인데 여기 보면 0.85, 6764, 85, 6764, 그 다음에 68, 3x4짜리잖아요. 그걸
4x3짜리로 했잖아요. 안쪽에 벡터를 3개로 줄여버렸잖아요. 줄여버렸으니까 3개 하고 그 다음 숫자는 요 다음에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요 개수와 요 개수가 맞아야 돼요. 3, 4, 12, 4, 3, 12. 그죠? 그래서 12개라는 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 리쉐입을 하는데 얘를 이렇게 하면 4, 4, 16이잖아요. 5, 6입니다. 5, 6고 내가 만약 여기를 두 개로 하면 4, 3, 12, 2, 6이 12. 예, 그리고 6개. 6개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예, 그죠? 6. 총 벡터는 6개짜리 벡터를 만든 겁니다. 피처는 6개짜리가 있고 이런 벡터가 2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산술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다 되는데 얘는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렬의 산술연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산술연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엘러먼트 와이즈 형식, 그러니까 원소별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A 플러스 B를 하면 이렇게 A 플러스 B를 하면요. 14 더하기 5, 19, 23 더하기 4, 27 이런 식으로 각 엘러먼트 그 위치가 똑같은 그 엘러먼트끼리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더하기 빼기 어떤 넘파이 어레이에 어떤 넘파이를 그냥 단순히 더하기를 해버리면 엘러먼트끼리 더해지기 때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만약 이 A의 쉐입이랑 B의 쉐입이 틀릴 경우에는 오류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한 번씩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있는데요. 브로드캐스팅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됩니다. 같아야지 연산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단순한 산술 연산은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가능을 합니다.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브로드캐스팅이라 그래서 얘를 브로드캐스팅 해줍니다. 그래서 요 앞에 형식이랑 같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빼기 10을 하면 결국은 넘파이가 알아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계산을 해주는 요 기능이 브로드캐스팅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래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겠죠. 요런 행렬, 요런 벡터랑 요런 벡터를 만든 다음에 그 두 개를 빼라고 해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 거고요. 얘는 오류가 나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스칼라 값이잖아요. 그냥 순수한 숫자 값이에요. 스칼라 값이라는 게 순수한 스칼라 값이고 얘는 벡터입니다. 벡터와 스칼라는 계산이 안 돼야 되는데 여기에 빼기를 하면 이렇게 계산이 동일하게 됩니다. 요게 브로드캐스팅 기능이고 넘파이는 브로드캐스팅이 되고요. 넘파이를 이용한 모든 라이브러리들 텐서플로우 당연히 브로드캐스팅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덱싱이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싱은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인덱싱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영역만 정확하게 데이터를 이렇게 잘라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테스트로 랜덤하게 5x5짜리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이해되실 거고 요거 할 때도 잘 보세요. 안쪽 것부터 먼저 보셔야지 이해가 빨라요. 총 5개짜리 피처인데 그런 다발을 5개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DX2라고 하면 이제 바로 나와야 되죠. 뭐가 나오나요? 첫 번째 놈이니까 5x5 중에 이 영역의 두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안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0, 1, 2, 90, 84. 그래서 얘를 실행시켜보면 90, 84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얘는 금방 이해되실 거고. 그럼 이렇게 가져왔을 때 이 두 번째 얘가 가지고 온 것에 다시 그 중에서 내가 뭐 특정한 영역을 뽑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2라고 2라고 해서 첫 번째 영역은 두 번째 걸 가지고 오고 그 다음 뽑아져 나오는 것에서 2번째에서 4니까 0, 1, 2, 3, 4니까 4는 선택이 되어지지 않고요. 마지막에 4는 선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쪽은 include, 뒤쪽은 exclude예요. 그래서 앞쪽은 선택이 되지만 마지막 거는 선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0.19랑 0.49가 뽑아지겠죠. 그래서 실행해보면 0.19랑 0.49가 나오고 실제 네 번째 이때는 0.09는 선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요거는 파이썬의 특성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뭔가 이 범위를 지정할 때, 시작과 끝을 지정할 때, 시작은 include지만 끝은 exclude예요. 걔를 제외하고 그 전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 표현보다는 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어차피 5,5라고 표현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요 콤마를 기준으로 앞쪽은 이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뒤에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벡터인 거예요. 그러면 얘 이제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2, 2, 4 하면 일단 앞쪽 부부터 보지 말고 끝에 것부터 보라고. 그게 편하니까요. 그러면 2에서 4까지니까 어떻게 돼요? 0, 1, 2.
그러니까 2, 3, 4, 2줄 아니면 2줄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로가 아니고 컬럼이죠. 이 컬럼 아니면 이 컬럼일 텐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로에서는 어디를 선택하느냐? 2번째 로를 선택할 거야. 그래서 0, 1, 2번 여기를 가서 보시면 4구랑 0구가 나오겠네요. 그죠? 보면 0, 1, 2번에 0, 1, 19랑 4구가 나오네요. 그죠? 예, 19랑 4구. 예, 요거랑 똑같죠? 예, 요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콜론을 적고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모두 다를 얘기합니다. 시작이든 끝이든 뭔가 적지 않잖아요? 그럼 시작을 적지 않으면 제일 첫 번째부터, 끝을 적지 않으면 제일 마지막까지,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0. 뒤에서부터 보세요. 뒤에서부터 항상 0. 이니까, 안쪽에 있는 벡터 중에서는 어디를 선택할 거냐? 벡터 중에서는 0번째를 선택할 거고, 그죠? 그러면 0번째인 벡터가 지금 총 몇 개나 있나요? 5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쪽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다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 중에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38, 52, 90 이런 것들이 뽑히겠네요. 네, 38, 52, 90 이런 애들이 뽑히죠. 예, 요렇게 가지고 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한 걸 해볼게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모양이 매트릭스 형식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그렇게 크게 헷갈리지 않아요. 끝에서부터 보세요. 지금 이제 샘플로 제가 5x 5x 3짜리 3차원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이랬을 때 여기에 데이터를 볼 때 어떻게 보시면 돼요? 3. 벡터 최종적인 데이터는 벡터는 3개짜리 벡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에는 1개, 2개, 3개의 벡터가 있고요. 이 벡터를 5개를 묶어서 하나를 만들고요. 이렇게 묶어져 있는 5개를 또 이런 5개짜리가 또 5개가 있는 거예요. 묶음이. 그래서 5개가 묶이고 이런 5개짜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이런 식으로 끝에서부터 생각하시면 계산이 편해져요. 그럼 슬라이싱도 이제부터 편할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끝에서부터 보세요. 끝에서부터 보시면 일단 벡터는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벡터는 다입니다. 다. 그래서 요거 전부 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요거에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를 포함하고 있는 이 벡터를 포함하는 다발, 첫 번째 다발도 다. 그렇기 때문에 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 앞에까지 계산해 보면 얘 아니면 얘인데 그 중에 두 번째 거 0, 1, 2번이니까 얘 나오고 있네요. 28, 54, 33. 그죠? 얘를 실행해 보면 28, 54, 33. 그죠? 예,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럼 이것도 이제 이해되시죠? 안쪽을 봐보세요. 이거 0, 2 마지막 0, 2 0, 1, 2 2는 선택이 되지 않을 거니까 0, 1 그러면 어쨌든 2줄 아니면 2줄이네. 이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 세 번째 거 그러면 0, 1, 2 세 번째 거 그럼 요거 아니면 0, 1, 2 세 번째 요거 아니면 위에 거 이렇게 되겠네요. 그 중에 첫 번째 거 그러면 0, 1 그러니까 요거 나오겠네. 예,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0.2188 나오겠네요. 예, 2188 나오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편해집니다. 그래서 슬라이싱도 끝에서부터 그 매트릭스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벡터입니다. 그죠? 벡터인데 벡터들의 다발이 매트릭스다. 그러면 벡터의 다발 계속 만들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계산할 때 이거 아무리 복잡하게 가더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리언 인덱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리언 인덱스는 이렇게 10개짜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불리언 인덱스는 뭐냐 하면 연산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IDX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 총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10개를 0.5보다 작은 거라고 하면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계산 안 돼야 됩니다. 얘 뭡니까? 스칼라 값이죠. 이거 뭔가요? 벡터잖아요. 벡터와 스칼라는 연산이 안 돼야 돼요. 벡터, 같은 쉐입의 벡터와 벡터, 같은 쉐입의 매트릭스만 연산이 돼요. 근데 벡터가 됐든 매트릭스가 됐든 한쪽에 스칼라 값이 적히면 이쪽 스칼라 값은 브로드캐스팅이 돼서 이 형태랑 똑같은 얘기다시 만약 10이라고 적으면 모든 행렬의 요소가 10으로 다 박혀져 있는 그 값의 형태가 같은 이 값이 자동으로 생기고 이것과 두 개를 연산시켜주는 브로드캐스팅은 위에서 얘기했고 그로 인해서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이 안에 0.5보다 작은 값들만 true, false를 막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얘 0.79 false죠. 그래서 false
얘는 0.31, 0.5보다 작으니까 true, false. 그래서 요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요렇게 할 수 있어요. 얘를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IDX 하면 여기 보면 0.5보다 작은 값들, 벡터 안에서 0.5보다 작은 값들만 다 찾아냈죠. 예,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고요. 얘는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숫자 바꿔가면서 크다로 바꿔가면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얘는 뭐냐 하면 이제 썸을 할 수 있어요. 썸은 파이썬에 있는 기본 함수고요. 기본 함수고 만약에 예를 들어 썸하고 mp.array 해서 제가 1,2라고 적으면 3, 1과 2를 더하면 3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0, 1, 0, 0, 1 이렇게 하면 2가 나오죠. 당연히 이게 2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썸에서 이렇게 하면 3이 5가 나오잖아요. 이게 왜 5가 나올까요? 얘의 결과는 이거예요. false, true, false. 그럼 이거는 C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true는 1이에요. 그리고 false는 내부적으로 0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false, true니까 0, 1, 1, 0, 1 이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sum 해봐라고 하면 5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이 안에 0.5보다 작은 값이 5개가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 쌓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것도 어떤 행렬이 하나 있어요. 매트릭스가 있고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매트릭스를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행렬을 하나 만들었어요. 연습용으로 제가 3x5짜리 1, 2로 채워지는, 그리고 1, 2로 채워지는 게 나왔고요. V 스택이라고 하면 버티컬 스택이고요. H 스택 하면 호리존털 스택입니다. 그래서 버티컬로 붙이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버티컬로 붙고요. 호리존털로 붙으라고 하면 호리존털로 붙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요 버티컬로 붙을 때, 그죠? 버티컬의 요 개수, 요 붙는 지점에, 붙는 위치의 개수는 같아야 되고요. 뭐 호리존털로 붙으라고 할 때도 당연히 요 붙는 면적 있죠. 요 위치가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거만 맞추면 문제 없이 이렇게 갖다 붙여서 벡터를 합쳐져 있는 상태의 데이터를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가면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넘파이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넘파이는 기본적으로 매트릭스를 계산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때문에 이것보다 엄청 많은 기능이 있고, 그런 거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 다 매트릭스와 관련된 수학적인 이제 계산을 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러나 혹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필요한 영역을 또 영상을 만들어서 파이썬 재생 목록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